모 신문의 모 기자께서 메일로 문의를 주셨는데요. 이렇게 같이 먼저 보시죠. 등교 개학이 발표되면서 민식이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일주일 늦춰졌죠. 이태원 진짜 큰 문제예요. 그 구성원이 누구누구인지 모르잖아요. 무슨 종교시설에서 이렇게 문제가 됐으면은 종교시설은 다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 검사가 다 가능한데요. 근데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유흥시설에서는 거기에 들어갈 때 보통 헬스클럽도 들어갈 때 이름 쓰라고 돼 있더라고. 아, 요즘은 예. 그래서 누가 다녀갔는지 그 다중이용시설은 그래야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되면 거기 있는 사람 전부 다 조심하라고 검사받으러 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 클럽에 가면서 이름을 제대로 쓰는 사람이 있겠어? 있죠. 그지? 예, 불편하죠. 써도 엉터리 쓰겠지? 그렇죠. 뭐 홍길동 같으면 홍길서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전화번호도 010-1234에 5678이면은 그 뭐 7856 이런 식으로 거꾸로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누가 다녀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다녀간 거 문제되면 혼날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숨긴다는 겁니다. 숨기고 괜찮다. 나는 열도 안 나네. 나는 기침도 안 하네. 그럼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사람들은 이 감기를 조금 앓는 듯 하다 금방 낫는 그냥 지나가는 거죠. 나는 지나가는데 내가 얼럭했을 때 밥 먹을 때 같이 뭘 이렇게 찌개 같은 거 떠먹었을 때 그때 상대편한테 옮긴다는 거예요. 그 상대는 또 그 사람도 젊은 사람 괜찮은데 집에 가서 할머니나 이렇게 좀 노약자들한테 그럼 전파된다는 거죠. 그리고 할머니가 처음에 모르는 때 또 노인정 갔으면 또 거기서.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한 명이 문제되면은 열흘이면은 1024명이고요. 10명이 문제되면은 어떻게 되겠어? 만 명 넘는 거고요. 100명이면 10만 명이고요. 1000만 명이면은 100만 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 7,000명이라는 거예요. 700만 명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중에 1000분의 1만 하더라도 1000분의 1이 6,500명이라는데 지금 앞으로 조만간에 확진자로 예상되는 것이 한 6,500에서 7,000이라는 거야. 1000분의 1만 잡더라도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다중시설에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또다시 일주일이 미뤄졌잖아요. 개학이. 그러니까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그랬는데 이 학생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은 공교육이어야 됩니다. 사교육이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인성교육이 부족하죠. 나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책에 있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같이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동기생들과 그리고 선생님과 그리고 선후배들과 같이 어우러지는 그러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교육을 지금 3월, 4월, 5월 3달을 못 받고 있잖아. 이건 재앙이에요, 재앙. 원래 이번 주에 계약하기로 돼 있었잖아.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또 일주일 연기되는데 일주일 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확진자 숫자가 점점 늘어나면 또 학교를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등교 개학이 발표되면서 민식이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 언론사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면 민식이법과 관련해 규정 속도 지키고 신호 잘 지키면 괜찮다는 식입니다. 안전운전 불이행 문제가 있긴 하나 방어운전 잘하면서 가고 있는데 아이가 갑자기 뛰어든 경우 뒤에서 들이받는 등의 문제는 구제받을 수 있다는 식의 내용도 나왔습니다. 즉 내가 잘 가고 있는데 아이가 갑자기 뛰어든 경우 또는 뒤에서 들이받는 경우 근데 괜찮다. 근데 아이가 갑자기 뛰어든 경우가 괜찮을까? 차가 가는데 뒤에서 쫓아와서 때리는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뛰어든 경우 가는데 갑자기 푹 뛰어든 경우 이 언론사에서 뭘 몰라서 그래요. 언론사 기자분들이 실제 사고 상황을 좀 몇 개를 취재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보도 못합니다. 지금 언론사 보도 내용이 민식이법 관련해 갖고 다들 그렇게 무섭지 않다. 조심하면 된다. 법규 지키고 30km 초과하지 않고 그리고 조심해서 안전운전하면 걱정할 거 없다. 그리고 잘못했나 잘못하지 않았나 헷갈릴 때 그럴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하게 되기 때문에 무죄 추정위원 측에서 무죄된다. 그러한 얘기들이 쭈르륵 나오고 그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오피니언 리더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로지 한문철 변호사 혼자만
아니다. 민식이법 무섭다. 그래갖고 얼마 전에도 다른 데 보니까요. 유명한 사람들 한 너더 서너 명이 민식이법 별거 아니다. 지키기만 한다. 얼마나 중요한 법인데 왜 무섭다 그러냐. 무섭다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 저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좀 이따 보십시오. 진짜 무섭습니다. 진짜. 운전자들에 대한 제한까지는 아니지만은 운전자들 무서워서 어린이 보호구에 근처도 못 가는 날이 곧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질문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궁금한 점. 이거 한문철 TV에서는요 너무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해 궁금한 점입니다. 첫째, 민식군을 죽음에 이르게 한 운전자는 2년 금고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갑자기 뛰어든 경우라 볼 수 있는데 왜 실형을 선고받았는지 궁금합니다. 결국 안전운전 불이행의 문제라는 건데 도대체 어떤 부분이 문제됐는지 말이죠. 네, 이거는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예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맞은편의 차들이 좌회전하기 위한 차들이 서 있고 그러면 그 뒤에는 직진할 차들도 서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횡단보도 위에도 차들이 서 있었어요. 이쪽은 차들이 서 있었고 이쪽은 차가 가요. 네, 이렇게 차가 가는데 시속 뭐 24라든가 3이라든가 그렇게 가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는 그 어린이가 안 보인 거예요. 근데 어린이는 횡단보도 위에 서 있는 차, 불법 주정차가 아니에요. 그건 앞에 차가 좌회전하기 위해서 멈추니까 그 뒤에도 차들서 멈추고 그런데 거기를 지나가려는데 거기서 차 뒤에서 어린이가 나온 거예요. 좀 빠른 속도로. 거기서는 뭐가 잘못이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있을 때는 일시정지해야 돼요. 그런데 더 안전하기 위해서는 건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이 안 보여요. 반이 안 보일 때는 거기서 뒤로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잠시 멈춰서 천천히 가면서 시야 확보를 해서 그 횡단보도를 지난 다음에는 쭉 가도 돼요. 그리고 여차하면 혹시 모르니까 이 본네트 때문에 본네트 보닛이지, 그지? 본이라는 것은 불란서 말로 좋은 밤이라 그래. 보닛. 자, 보닛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이니까 천천히 가면서 고개를 빼야 되는데 저처럼 목이 짧은 사람은 안 보여. 그럴 때 가볍게 빵 하면서 갔더라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늦게 잡았다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시야 확보되기 전에 안전이 확인되기 전에는 지날 때 천천히 그리고 지나가기 전에 혹시 대비하면서 그러면서 천천히 갔으면은 속도 설 갔으면 애가 와서 부딪히더라도 조금 다치기만 했을 거야. 그렇죠. 예. 그러지 못한 게 잘못이에요. 예. 둘째, 사고 시 합의 등 대처가 더욱 중요해져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처법도 궁금합니다. 합의는 구속될 가능성이 있을 때 합의하는 겁니다. 실형 선고될 가능성이 있을 때 합의하는 겁니다. 요즘 구속되는 경우는 윤창호법, 음주, 술 엄청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 잘못이 거의 없는 음주 사망사고, 그 다음에 피해자 잘못이 거의 없는 없거나 조금밖에 안 되는 뺑소니 사망사고, 그리고 또 하나가 어린이 사망사고. 요 세 가지? 그리고 또 한꺼번에 여러 사람 사망한 경우. 이런 한 네 가지 경우는 구속해요. 그렇지 않으면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구속 잘 안 해요. 합의 안 했는데도. 왜? 이거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다. 실수다. 그러니까 어차피 처벌하더라도 처벌이 높지 않다. 최고치가 5년이다. 근데 보통 한 1년 정도다. 그래서 어차피 처벌이 무겁지 않고 합의되면은 어차피 집행유예 줄 것이다. 실형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러니까 굳이 구속시켜 놓고 할 게 아니라 불구속 수사원 측에 의해서 증거인멸 우려 없고, 자, 내가 교통사고 나서 사람 죽게 했다. 나 인정한다. 그리고 나 사는 곳, 직장 일정하다. 그래서 도망 안 간다. 내가 이게 금고 1년이 될까? 금고는 징역이나 1년이 될까? 아니면은 집행유예 될까?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내가 직장을 버리고 내가 도망가겠느냐? 그러지 않는다. 그래서 도주 및 증거 우려 없을 때는 불구속이 대부분입니다. 95% 이상 불구속이에요. 나머지 4, 5%가 바로 뺑소니 사망사고는 5년 이상이에요. 윤창호법 사망사고 3년 이상이에요. 민식이법 사망사고 3년 이상이에요. 여러 명 사망한 거 그러면 한 명당 1년씩만 3명이면 벌써 3년 4년 되잖아요. 그렇게 실형 선고될 가능성 높은 거.
3년 이상으로. 그럴 때는 무서워서 도망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구속시켜요. 그리고 또 그렇게 구속되는 경우 말고 나머지 무슨 신호위반이나 또는 횡단보도나 인도 돌진, 인도 침범 사고나 또는 과속이나 중앙선진범이나 이런 경우 합의 안 하더라도 일단 불구속이에요. 그리고 합의할 시간을 줍니다. 합의만 해라. 그리고 이 사람 잡아놓으면 어디서 돈 빌릴 데도 없으니까 풀어줄 테니까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풀어줄 테니까 가서 어디서 돈을 빌리든 어떡하든 해서 그래서 먼저 합의를 해라. 그런 측면에서 불구속을 해줍니다. 근데 끝까지 해서 안 되면 그럼 실형 선고 받죠. 결국은 왜 합의를 하느냐? 구속될까 봐, 실형 선고 받을까 봐, 그리고 나 공무원이라서 집행유예 받으면 안 되는데 나 벌금형 돼야 되는데 그래서 더 낮은 벌금형 받기 위해서 신분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형사합의가 필요해요. 근데 민식이법 사망선고는 3년 이상이에요. 그래서 구속이나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이제 합의를 해서 노력해야 돼요. 하지만 부상사고는 벌금 500만 원에 3천만 원이에요. 징역 1년에서 15년이에요. 근데 부상사고 징역형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벌금형이에요. 어차피 구속 잘 안 돼요. 피해자가 무진장 많이 다쳤다. 어린이 보고 그냥 무진장 과속으로 돌진하다가 횡단보도 정상적으로 잘 걷는 애를 갖다 받아갖고 애가 뭐 크게 다쳤다. 그럼 구속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차가 잘 간 애가 퍽 튀어나와 부딪혔다. 그 이주지단이다. 운전자 한 10% 내지 20% 잘못됐다. 그런 경우 구속 안 해요. 그냥 억지로 민식이법해서 벌금 500만 원. 근데 좀 깎아주면 250만 원도 가능해요. 어차피 벌금형이에요. 그런 경우는 합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합의 하나하나 마찬가지예요. 옛날 같으면은 벌금 한 30만 원 정도였을 사건이 지금은 이제 500만 원 이상이죠. 그래서 혹시 깎아주면 한 250, 300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있어요. 그거 하기 위해서 벌금 깎기 위해서 합의할 가능성은 있죠. 예, 벌금이 500만 원 이상인데 합의도 됐다. 피해자 잘못도 크다. 내가 반성한다. 그럼 벌금이 깎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요즘은 운전자 보험에서 벌금을 다 내줍니다. 운전자 보험에 한 달에 한 10,000원 내지 20,000원 내면은 벌금을 다 나중에 혹시 운전자 보험 판매할 때 내가 얘기를 잘 들어. 예. 그리고 자동차 팔 때 운전자 보험도 껴줘. 자동차 사면은 그럼 여기에 운전자 보험도 최고 풀 옵션을 딱 껴서 팔어. 그거 해봐. 그러면 어이구 몇 푼 안 돼. 그래서 다만 1년치만 내줍니다. 평생 내줄 수 없잖아. 운전자 보험에서 다른 사건은 그 12대 중과실 중에 뺑소니, 음주, 무면은 안 됩니다. 나머지는 운전자 보험 돼 있죠. 거기서 그 벌금은 다 해주고요. 그리고 형사합의금은 6주 이상일 때, 피해자 진단 6주 이상일 때만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민식이법은 6주가 아니더라도 1주나 2주라도 이제 운전자 보험에서 지원이 되죠. 근데 그게 500만 원밖에 안 돼요. 왜 500만 원이냐? 어차피 벌금 500만 원인데 합의하면은 벌금 좀 깎아지거든. 그게 보험사에서는 벌금 500만 원 나가나 합의금 지원해주고 벌금 깎이나 똑같다는 얘기야. 합의 안 해주면 벌금 1,000만 원 나갈 거 합의해서 벌금 500만 원. 그게 보험사에서는 결국은 자기들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멋진 상품을 기획한 거예요. 그래서 사고 시 합의 등 대처가 더욱 중요해졌는데 이에 대한 대처법.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뭘까? 대답 못 할 거야. 절대 못 할 거야. 내가 이렇게 물어봤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이 민식이법 경찰에 신고되면 500만 원 이상이야. 무조건 500만 원 이상이야. 무조건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다치면 무조건 500만 원 이상이야. 경찰에 접수되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요. 애 부모가 아니 애를 다치게 해놓고 민식이법 하면서 그럼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제가 치료비 다 드릴게요. 그럼 당신 벌금 500만 원 알지?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 300만 원 주고 합의를. 합의. 애 진짜 병원에 하나도 안 가도 돼. 그냥 여기 이거 좀 부딪힌 거는 이렇게 가다가도 이게 저 책상 모서리 같은 좀 부딪히면 아프잖아. 그래서 그다음에 어떻게 울어 웃어? 울어야지. 왜 울어? 웃지. 아무도 본 사람 없어. 그런데 누가 보면 씩 웃어. 왜 웃어? 우리 PD들. 쪽팔리잖아. 부딪혀서 아프니까. 그러니까 그럼 웃고 그럴 때 보면 약간 멍들어 있어. 그거는 시간 지나면 저절로 나. 밥 먹으면 낫는 거야. 근데 그런 것을 앞으로는 병원에 가면은 민식이법 2주 진단이야. 그러니까 병원에 갈까요? 또는
병원에 가는 건 병원에 가셔야죠. 병원에 가고 치료비 제가 다 대죠. 근데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되겠네. 그럴 때 잠깐만요. 잠깐만. 그러면서 제가 벌금 낼 돈을 드리겠습니다. 저 전과 안 생기게. 그럼 한 300만 원. 한 300만 원. 그와 같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되는데요. 나중에는 민식이법을 빙자한 범죄가 발생될 가능성도 배제는 못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라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 근데 한문철TV 시청자분들은 이 정도 제가 설명드리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민식이법은 정말 무서운 법입니다. 왜냐? 잘못 없을 때 경찰 단계에서부터 클리어가 되면 좋은데 경찰에서 클리어가 되지 않고 경찰에서 민식이법이야. 그럼 경찰에서 민식이법으로 일단 교통사고 사실이 확인이 나오면 그러면 그걸 토대로 해서 보험회사에서는 돈이 나와요. 운전자 형사합의금 지원을 해줘요. 벌금은 나중에 법원에서 확정됐을 때 주는 거고요. 검찰에 가서 무혐의가 될지 검찰에서 무죄가 될지 법원에 가서 무죄가 될지 그건 나중 문제죠. 아직까지 민식이법이 지난 3월 25일 날 시행됐습니다. 지금 거의 한 40일 정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50일 지났네, 50일. 거의 50일. 근데 50일 동안 애들이 학교를 안 가요. 학교도 안 가고 학원도 가지 말라고 그래. 애기 몇 살이야? 5살입니다. 예. 지금 어린이집 보내 안 보내? 이번 주부터 보내고 있어요. 그래, 그동안 안 갔잖아. 그동안 2달 넘게 쉬었죠. 집에서 있잖아. 엄마가 봐주셨지? 예. 그래, 장모님 봐주시라 그래. 엄마 힘들어. 그래서 유치원생, 초등학생, 유치원생, 그다음에 어린이집 안 가요. 학교도 안 가고 유치원도 안 가고 어린이집도 안 가고 그리고 학원도 안 가요. 그러니까 집에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차랑 부딪힐 일이 없는 거야. 이제 다음 주부터 보세요. 이제 내 애들이 여태까지는 학교를 가야 애들 친구를 만나. 그렇잖아, 그지? 학원 갔다 오면서 애들끼리 막 장난치면서 그러다 차량 사고 나는 거예요. 지금은 교통사고에 노출되지가 않았어요. 그 위험해. 이제 애들이 그리고 이제 날도 따뜻해지고 애들 놀기 딱 좋아요. 해가 길어져요. 그럼 애들 늦게까지 곡소리가 날 겁니다. 이곳저곳에서. 그때 왜 한 변호사가 민식이법이 무섭다고 했는지 그때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영악한 애들은 지들끼리 옛날에는 일진이라는 거 있잖아요. 일진. 예. 근데 일진들이 그런 짓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일진은 초등학교 6학년 중에 좀 센 놈들 미리미리 새싹을 키운다면서? 예, 요즘. 요즘 미리부터 새싹을 키우는 거야. 그러면 딱 일진들이 야, 네가 좀 조직으로 해서 희생을 좀 해야 되겠다. 준비하고 있고. 이거는 영화 속에 상상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사람이 상상하는 것은 모두 다 현실화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질까 봐.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이 딱 하나가 터지잖아. 그때 되면 이제 본물처럼 일어나면서 이야, 목소리 빵 터진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조심하면은 괜찮아야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대한민국에만 있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여기 가면 처벌받는다. 옛날에 삼국시대 때 여기만 들어가면 안전한 곳이 있었어요. 그게 뭐야? 소도라는 거 있었지? 삼국시대 때 그 소도라는 게 있어갖고 거기로 들어가면은 안 잡으러 안 들어가. 거기 신성한 지역이야.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거꾸로 어린이 보호구 우리나라에 16,800개가 있는데요. 거기만 들어가면 후덜덜 지역이야. 후덜덜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은 다른 말로 후덜덜 지역입니다. 후덜덜 구역. 후덜덜 하면서 운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이 그렇게 많아? 얼마 안 돼. 왜? 1km 이내는 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어요. 1km 이내. 집에서 여기 저 사무실 출근하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몇 군데 지나?
안 세봤지? 세네 군데 되는 거. 세네 군데. 예. 그럼 갈 때도 또 지나잖아. 그렇죠. 그럼 6개 내지 8개야, 그지? 그렇죠. 예. 대한민국은 1km 이내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하나씩 있습니다. 왜? 초등학교가 그 정도에마다 하나씩 있거든. 초등학교 유치원.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한 번도 거치지 않고 내가 일을 보고 집으로 간다? 그것은 지리산 청학동에 살면 그게 가능할지 몰라. 독도에 살면 괜찮아. 독도에 사람 살아. 자, 여기서 퀴즈. 독도는 누가 지킬까요? 1. 육군 2. 해군 3. 경찰 4. 해경. 투표해 보겠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 자, 갑니다. 독도는 이순신이 지킨데 갈매기가 지킨다는 분도 계셔. 특수부대 유디티님은 3번이라고 그러셨네. 야, 이거 어렵죠? 그러면서 일부는 한 변호사가 민식이 입법이 너무 무섭다고 선동한다고 누가 그런다는데? 내가 왜 선동을 해요? 저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난 애들도 없어. 손자, 손녀도 없어. 내 조카들 다 컸어. 20살 안 된 조카가 딱 하나 있어. 다 커갖고. 자, 100표 됐네요. 육군이 없고 해군은 4%. 경찰은 39%. 해경은 57%. 정답 몇 번일까? 경찰입니다. 경찰. 해경이 아니고요. 왜 그럴까? 이유는 한 가지. 빰빠람빰빰빠밤빰빰빰빰빰빰빰.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아까 왜? 자, 독도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사람은 있다. 산다. 정답은 그겁니다. 독도에 거주하는 섬에 사람이 살면은 경찰관 알입니다. 무인도는 해경관 알입니다. 그 독도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곳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육경이라 그래. 육경. 해경은 육경이라 그래. 육상경찰. 그게 경찰이지. 경찰이 지킵니다. 오늘 새로 처음 아시는 분도 계시죠? 39%는 알고 계셨지만 베니님께서 예. 독도 아니면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반드시 차가 다니는 곳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어.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걸어서 다니는 곳에는 학교가 없어. 차가 다닐 수 있어야 돼. 왜? 학교에 급식차가 와야 돼. 응? 그래도 어떻게 낑낑대고 메고 다니겠어? 그래, 애들이 거기 가서 어떻게 다니겠어? 옛날 옛적에, 응? 아빠 어렸을 때, 응? 그때는 신장로라는 게 생겨갖고, 신장로는 막 먼지면 차가 다니고 그렇지 않은 데는 막 그냥 꼬불꼬불 데로 다니고 그랬지만, 지금은요, 여러분들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지 않고는 집에서 직장을 갈 수 없고, 직장에서 집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은 정말로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앱에 500m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우회 경로를 이용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옆으로 돌아가는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조금 빨리 가면은 지름길이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가면. 근데 지름길은 항상 위험성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교통에 있어서는 빨리 가면 편하다. 그러나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잊지 마십시오.